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는 역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률을 1로 최고 좋게 해서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42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자, 보상권선의 역할은 그거예요. 전기자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속을 상쇄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보상권선에 전류를 흘려서 전기자 전류가 발생시키는 자속의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일으켜서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이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1620rpm으로 운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슬립은 요거는 유도 전동기 회전 속도 공식으로 슬립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유도 전동기가 1620rpm으로 운전하고 있대요. 그럼 요거는 회전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 공식을 가지고 요 슬립을 구해 보면 얘 넘어가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죠. 그러면 1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회전속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 넘어가면 마이너스 s에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이쪽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동기속도분의 회전속도, 여기다 곱해주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런 식으로 슬립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회전속도는 줬는데 동기속도는 주지 않았죠. 그죠? 동기속도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속도에 요런 공식을 적용하고 요거 정리하면 요거는 회전속도 1분의 회전속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 슬립을 구하는 공식 요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1 120 곱하기 주파수 60 분의 회전속도 1620rpm 곱하기 극수가 4극,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이때 슬립은 0.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유도전동기에서의 동기속도, 회전속도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4번 3상 유도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 사용되는 제동법은 답은 4번 역상제동이 되겠습니다. 역상제동은 정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바로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정기적인 힘을 반대로 작용시켜서 회전력을 반대로 일으켜서 바로 정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역상제동이고요.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암기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발전제동법, 회생제동법, 마찰제동법 이런 것들 해설에다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5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자, 단락비가 크면 전압 변동률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근데 여기 전압 변동률 크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과부하 내량이 커집니다. 과부하 내량 크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전기자 반작용은 작아지고요. 송전선로의 충전 용량은 커집니다. 그래서 3번,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와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은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암기예요. 암기. 자, 변압기 시험은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무브화 시험으로는 무브화 전류,
철손, 여자 어드미턴스 등을 측정할 수 있고요. 단락 시험으로는 임피던스 전압, 동손, 퍼센트 임피던스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 단락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가 1.2이면 이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피우법으로 나타낸 값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피우법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을 나눠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비의 역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락비의 역수. 요게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피유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주지 않았죠? 단락비가 1.2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면 요거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 퍼센트 임피던스는 83%다. 자, 83% 우리 피유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을 나눈. 그래서 83%에다 100을 나누면 0.83이 된다. 그리고 또 단락비의 역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뭐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83. 요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피유법으로 나타낸 값이다. 네. 요거 직접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직육이 전기자에 사용되지 않는 건선법은 답은 4번 단층권이 되겠습니다. 직육이 전기자 건선법은 2층권, 고상권, 폐로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선법은 뭐냐면 건선을 감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전기자에 사용되지 않는 건선법은 단층권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단상 및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는 단락 건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해설을 보면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경감하기 위해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는 단락 건선을 설치하지만 단상에는 설치하지만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단락 건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해서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용이한 전동기는 실이계 전동기. 이것도 암기예요. 교류 전동기에서 실이계 전동기는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용이하다. 2번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단자 전압이 210V, 전기자 전류가 20A, 1500rpm으로 운전할 때 발생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인가? 단위가 뉴턴미터네요. 자, 뉴턴미터의 전동기 토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직류 전동기예요. 이렇게 구해요. 자, 보면 자, 여기서 이 C가 이제 유기 기전력인데 문제에서는 단자 전압을 줬네요. 자,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의 유기 기전력은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으로 유기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단자 전압 210V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20A 곱하기 전기자 저항 0.15ohm 하면 이때 유기 기전력은 207V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20A 문제에서 줬죠. 그리고 분당 회전수 1500rpm 해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207 곱하기 전기자 전류 20 나누기 2파이 곱하기 60분의 회전수 1500rpm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토크는 26.4Nm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토크 구하는 공식 뉴턴미터 단위의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동기기에 전기자 권선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환상권이 되겠습니다. 환상권은 환상철심의 안팎으로 건선을 감는 것으로 제작이 쉽지 않고 효율이 떨어져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환상권이 정답이 되고요. 우리 좀 전엔 직류기 전기자에 사용되지 않는 건설법 했죠. 예, 요거는 동기기의 전기자 건설법을 이야기하는 문제였어요.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비철극형 3상 동기발전기의 출력과 부하각 델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철극형 3상 동기발전기 출력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출력과 사인 델타 요것과는 얘가 커지면 출력도 커지는 비례 관계에 있지요, 그죠? 그래서 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주파수 50Hz 극수 0.2인 경우에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몇 극인가? 자, 극수를 물어봤습니다. 예, 유도전동기에서 극수 물어봤어요. 자,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속도 어떻게 구하죠? 극수분의 120 주파수 이렇게 구하죠. 극수랑 동기속도 서로 자리 바꾸면 극수는 동기속도분의 120 주파수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동기속도를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동기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공식 있어요.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속도는 1 슬립 곱하기 동기속도다. 그러면 동기속도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얘 넘겨주면 되지요. 그죠? 그러면 식은 1 슬립분의 회전자 속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자, 동기속도분의 1이죠? 요건 동기속도의 역수예요. 그러면 얘도 아래 위가 바꾸면 회전자분의 1 슬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20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동기속도분의 1. 그래서 얘 대신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120 곱하기 주파수 50 곱하기 회전수 600 분의 1 슬립 0.2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극수는 8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 2차의 한 상의 저항이 0.35입니다. 이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해야 할 저항의 크기는 몇 옴인가? 자, 이 문제는 이래요.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한대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전부하 토크는 슬립이 1일 때 발생합니다. 슬립이 1일 때. 그래서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2차에 삽입해야 할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전부하 슬립이 4%죠. 이때의 저항값과 전부하 토크일 때, 즉 슬립이 1일 때의 저항값을 서로 비교해서 그 추가해야 될, 더 삽입해야 될 저항의 크기를 구합니다. 쉽진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비례식으로 하면 요건 뭐예요? 전부하 슬립 4%와 전부하 토크일 때 슬립 1. 요 비례는 전부하 슬립일 때 저항, 그리고 전부하 토크일 때 저항은 기존의 저항에다가 저항값을 더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주고 우리 얘 구하는 거예요. 얘 2차에 삽입해야 되는 저항.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한 값과 이렇게 먼 거 곱한 값, 요게 지금 서로 동일해야 되죠. 요게 지금 비례식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S 넘어가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R2는 더해진 형태니까 넘어가서 빼줍니다. 그래서 S1 R2에다가 S를 나눠주고 여기 R2를 빼주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 보면 전부하 슬립 S 0.04, 그 다음에 전부하 토크일 때 슬립 1, 그 다음에
이때 한상의 저항, 2차 한상의 저항 0.3 마이너스 0.3 하면 이때 필요한 저항은 7.25입니다. 해서 2차에 7.25의 저항을 삽입하면 이때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게 할 수 있다. 예,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쉽진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중부하에서도 기동되도록 하고 회전 계자형의 동기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의 회전자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동기는 답은 3번 초동기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암기 요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직류전압의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회로는 답은 삼상전파가 되겠습니다.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회로. 자,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단상 반파일 때는 1.21, 단상 전파일 때는 0.48, 삼상 반파일 때는 0.17, 삼상 전파일 때는 0.04. 제일 작은 게 삼상 전파지요. 그래서 가장 작은 정류회로는 삼상 전파. 요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유도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공극이 크고 역률이 동기기에 비해 좋다. 역률이 동기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도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에 비해 공극이 작고 공극도 작고 역률도 나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틀린 설명이니까 자,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9번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부터 나열하면 반콘 분쇄 반발 기동용, 그 다음에 반발 유도용, 콘덴서 기동용, 분산 기동용, 세이딩 코일용 요렇게 나열할 수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반기, 반유, 콘분쇄 요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건 반발 기동용.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나오는 거니까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동기발전기에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전력 파형 개선하는 거랑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거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고요.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이유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산업기사 2023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41번부터 글로 나와 있는 문제는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문제와 답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 같은 거 내가 풀기 어렵다 해도 한번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습 끝내고 공부 마무리 짓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